도심 속에서 이런 산이 있다는 건 부산에 정말 축복받은 일이죠. 관리를 잘 해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됐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지정 고시가 됐고 올해 3월부터 공식 지정 관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정 자체의 의미는 이미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민들은 무엇을 체감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오늘은 금정산 국립공원 시대의 변화와 과제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이동욱 공원도시과장 그리고 최송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금정산이 국립공원 체계에 들어왔다는 이 점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변화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부산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국가관리 체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부산시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 훼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국가로 이제 관리 체계가 넘어가면서 훨씬 더 뭔가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드는데 그러면 기존의 산 관리와 비교할 때 국립공원 관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국가 관리를 대신해서 이제 국립공원공단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이제 보호지역 관리를 한 4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립공원 이제 규제를 접하게 될 건데 부산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립공원공단이 그 책임을 지고 그 관리를 좀 잘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립공원의 지정은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차이를 기존의 이제 국립공원과는 다른 많은 차이점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산시가 체감하는 변화는 어떻습니까, 회장님? 3월 3일 날 이제 국립공원을 정식 운영이 됐고요. 지금 이제 2달이 정도 지난 상황인데 벌써 언론이랑 각종 SNS에 금정산을 언급하는 빈도가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금정산의 범어사의 관광객 숫자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시민 여러분들도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되었다,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단순하게 금정산을 등산하는 장소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부산의 자랑이고 그다음에 부산이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다 그런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특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부산시가 조금 소홀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부산시 우리 시도 좀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제 많은 산이랑 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좀 취급을 하니까 예산과 인력 지원에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 얼마 전에 이제 불법 시설물도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니까 지금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를 못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훨씬 더 체계적으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점은 확실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현재 진행 중인 정비나 준비 상황이랄까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각종 국립공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에 현재 지금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만들어서요. 4개 과를 만들고 현재 4개 분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지금 맞춰 나가고요. 우리 시하고는 현재 뭐냐면은 지금 금정산에 가보시면은 다양한 분들이 일하시고 계신 인력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운동시설, 쉼터 같은 각종 시설물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국립공원공단에다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관을 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예산이랑 인력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큰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환경보전 용역이나 마스터 플랜 같은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걸 위한 여러 가지 앞으로 대규모나 아니면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한 이양도 필요하고 예산도 누가 예산을 받을지 이걸 가져갈지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조율이 필요하고 예, 예. 어떤 것들을 이제 또 더 공헌이 됐으니까 예. 뭘 더 해야 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뭐 조금씩 이관하고도 있는데 네, 이게 예. 아시다시피 금정산이 정말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 중이다. 예, 국립공원이 실제로 체감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는 이 단어가 체감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조건이 좀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정산 국립공원의 지정 의미를 잠깐 봐야 되는데 네. 기존에 이제 국립공원 역사가 한 60여 년 정도 되는데 기존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국립공원들은 이제 도립공원이 승격됐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지만 네. 금정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지역이 보호 지역으로 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까 기존의 국립공원의 어떤 쌓여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은 앞으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좀 수립을 해야 되고 법정 계획인 보존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해서 네네. 보존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금정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맨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보호를 위한 준비 단계에 시간을 좀 많이 쓰이겠지만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금정산 국립공원의 보호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정산이라는 곳이 부산 시민들에게는 약간 우리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고 예, 예. 생각보다 험한 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도립공원처럼 뭐 생태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시설이 지금 얼마나 많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충분히 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똑같은 지금 질문. 가장 시급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예산 확보가 예, 제일 예. 시급합니다.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금 결정 단계 작년 연말에 결정이 났어요. 이미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네. 현재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겠다 보고요. 두 번째는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민 여러분들 지금 이용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개선이 좀 돼야 될 게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시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용하셨던 여러 가지 공원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시설들이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국립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관리 체계나 이런 거는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된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이 관광도시인데 해안에 관광객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이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지역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금정산 국립공원이 되니까 정말 좋아졌구나 이걸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랄까요? 시급하게 좀 뭔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시에서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생각이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국립공원공단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공단 분이 지금 안 계세요, 여기. 근데 그 국립공원이 네. 아까처럼 자연 보전 중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금정산은 지리산, 설악산 이런 거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다르죠. 우리는 네. 도심 안에 공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350만 중에서 인접의 지역 거주하신 분이 2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네네.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립공원을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좀 새로운 방법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립공원이 뒤에서 그냥 등산하던 산에서 이제는 국립공원이니까 환경을 잘 지켜야 되고 보존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꿔야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산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것 그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보존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아끼고 네, 좀 더 예. 관심을 갖자라는 네. 측면. 예. 어떤 조건이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점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네. 예, 대부분 결을 같이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동의하는 부분은 이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우리 곁에 있었던 앞산, 뒷산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국립공원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국립공원 제도가 시작된 지가 1872년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부터 시작하면 한 150년 정도 된 거고 네네. 우리나라도 1967년에 지리산 국립공원이 이루니까 60여 년 세월이 흐른 거거든요. 그런 그 150년, 60년의 역사를 갖는 그런 국립공원이 바로 우리 곁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매일같이 이용하던 앞산, 뒷산이 그런 정도의 그 자격을 가진 그런 곳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그럴 있기 수도 때문에 있죠. 예. 그 여태까지 우리가 약간 좀 가볍게 대하던 그런 금정산을 이제는 그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는 그런 보호지역이자 국립공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시민의 인식 개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하셨듯이 진짜 앞산 뒷산이었는데 이제 국립공원이 됐어요. 이런 앞에 그래서 도심형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도심형 국립공원에서는 가장 먼저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대도시에 인접한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의 북한산, 뭐 대전의 계룡산, 광주의 무등산, 대구의 이제 팔공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국립공원하고는 틀리게 금정산 국립공원은 부산의 도심 내로 이렇게 싹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그 보호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매일같이 이용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을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생활에 어떤 불편함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아 생길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뭔가 좀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요. 예, 그러면 예. 관리 지점이 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일단은 국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국립공원 다운 어떤 그런 보존 관리를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국립공원을 지정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네네. 그렇지만 매일같이 내가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이용하던 곳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못하게 하느냐라든지 이런 어떤 그 충돌 지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금정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다른 국립공원보다 좀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물론 이제 국립공원의 지정 원칙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여타의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그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그 거버넌스의 역할이 금정산 국립공원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네네.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정까지의 과정을 뭐 돌이켜봐도 사유재산,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지난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반영하려면 거버넌스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 생각이랑 일목삼통하는 네네. 말가 있습니다.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은 도심에 있는 데다가 그 이용 주민들 많고요. 환경단체, 시민단체도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사유지 비율이 80%에 육박할 그렇죠. 만큼 예. 엄청난 많은 사유지들이 있고요. 범어사와 같은 사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일일이 만났고요. 그분들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도시명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과 보존이 합리적인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하게 소통과 교감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제 체계가 구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희가 많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새로운 도시명 국립공원을 위한 관리와 운영 기준을 좀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범어사 측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네. 이거는 좀 시민에게 네, 그리고 네. 국민에게 이 뭐 좋은 공원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네. 이제 합의를 하면서 급속도로 좀 이루어진 네, 것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그런 주체들이 모두 들어가서 본인의 요구사항 그리고 이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조율하고 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용 과정에서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체감하게 되는 변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용 체감하는 변화는 당장 처음에는 지금 가보시면 얼마 전에 지금 마을석벌의 불법시설 같은 거를 철거를 했고요. 예, 예. 지금 지속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훨씬 더 개선되고 그다음에 그 이용 시설물에 대한 퀄리티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이용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제한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 얘기 좀 많이 예, 네. 등산로 같은 것이 워낙 우리 금정사에 많습니다. 많아요. 새길이 예.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평소에 난 이 길로 잘 다녔는데 이제 못 타게 되는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야간 산행의 제한.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금정산에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맞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금정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고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단순하게 등반만 하였다면 이제는 환경 해설사나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서 지금보다는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공원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런데 규제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를 들어 뭐 반려동물 동반하는 것도 네. 그렇고 새길이 맨날 내가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그냥 막혀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흡연 취사는 이전에도 없었으니까 네. 그건 뭐 고사하더라도 이런 불편함들을 글쎄요 시민들이 체감할 때 이게 변화가 좋은 거라고 체감할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저 기사로 좀 보는데 그러면 이걸 줄이려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속적인 어떤 계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네. 거버넌스의 역할을 좀 심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공원관리청도 그렇고 거버넌스들이 여기에 이제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예컨대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예컨대 이제 공원 입구에다가 이제 반려동물을 위탁하는 시설을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산악 마라톤이나 자전거는 물론 안 되겠지만 이제 산악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원관리청의 이제 감독하에 이제 자연이 보존된다라는 어떤 전제로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상호 협의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네. 상호 간에 이제 그 마찰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원공단에도 그렇고 부산시에도 그렇고 관련한 문의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명확한 기준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어느 지점에서는 반려동물을 좀 할 수 있겠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되겠다. 네네. 네, 마지막에는 이 사항을 체계적으로 잘 홍보하고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처럼 문의도 많이 오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제한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네네. 국립공원 되니까 더 불편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단이랑 우리 시는 같이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 활동을 먼저 네네. 하고요. 계도 활동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보완책이 있다는 걸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준은 좀 분명하게 하더라도 운영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그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도 기간이 조금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저희도 TV 지금 하고 있지만 TV도 잘 시청 안 하시는 분들, SNS 안 하시는 네. 분들은 갑자기 자전거 끌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예. 통제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큰 소리 나고 맞습니다. 현장에 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게 안 된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보전과 이용을 함께 놓고 볼 때 관리의 기준은 그럼 어디에 두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통적인 국립공원 관리는 보존 우선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정산 국립공원은 이제 국내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관적인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이제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을 잘 뜯어보면 이제 북쪽에 금정산 지구가 있고 남쪽에 백양산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정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의외로 자연 생태계가 놀라울 정도로 그 우수하고 잘 네, 보존된 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존 위주로 이제 간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고요. 반면에 이제 백양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용 압력이 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도 좀 고려해 본다든지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분리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의 교통량 계산하듯이 이곳에는 이제 주민들이 뭐 자주 올라오고 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맞습니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데 과장님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 국립공원이니까 자연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였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도 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과거에는 보존을 게다가 단순하게 사람을 차단하고 자연을 격리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사람을 차단하고 자연을 격리하는. 예, 사람과 자연을 분리하는 예. 그래서 아예 보존해야 되니까 사람 못 들어와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오랫동안 보시면서는 그렇게 했죠. 네. 이제는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럼요. 가면은 스스로 다 지키고 들어가는 동식물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 자연이 우리 금정산 군에서는 순치 서로 잘 어울려 살고 같이 존재하고 같이 번영할 수 있는 네. 그런 개념의 장소가 되는 것이 저는 좀 새로운 형태의 환경 보전의 모델을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말보다 지금 시간이 좀 아침 시간이어서 이제 산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시민들이 그래서 좀 빨리 이해하고 뭔가 수긍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통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일단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좀 홍보하는 데 우리가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정산 국립공원의 이제 지정 의미를 갖다가 이제 그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2030년까지 보호 지역을 30% 늘리고 훼손된 지역을 30% 복원한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그 세계와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또 우리 국민들이 요즘 민도도 높지만 부산 시민들의 민도도 되게 높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제 점차 적응을 좀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정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부산시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 어떤 컬처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이게 훌륭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 하던
할 수 없었던 거지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예컨대 국립공원에 대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 해설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네네. 아마 부산 시민들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꼭 부산의 것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주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네네. 같이 인식을 높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내와 소통이 여긴 안 됩니다. 저건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앞으로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함께해요. 네. 예,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단순하게 뭐면 안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필요한 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처럼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에 의해서 우리 시와 국립공원공단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네네. 아까 거버넌스 이런 체계에서 충분하게 시민 여러분들과 이런 필요성과 공동의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지금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내 이런 시스템 자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것, 네, 그것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네. 갑자기 이제 국립공원이 남의 일처럼 약간 네. 느껴지다가 네. 지금은 이 내일이 됐구나.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저 국립공원 생겼어. 금정산이야. 네. 예,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도 들고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 예, 예. 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자체의 역할 얘기를 좀 해보면 국립공원 시대에 그러면 부산시가 맡게 되는 역할은 뭐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과장님? 당장 국립공원이 되었다고 해서 금정산의 모든 것이 우리 부산시가 손을 놓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법적으로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에 관련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에서 맡을 거고요. 환경부랑. 우리는 산림보호랑 산림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각종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시설 있잖아요. 네네. 탐방로나 벤치, 화장실 같은 거는 공단이 사겠지만 산불, 병해충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자연 보존, 보호라는 것은 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국립공원 경계안의 사항은 공단에서 책임이 지겠지만 주변부는 역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 들어가는 많은 차량 동선이나 그다음에 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나, 네네. 주변 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 지역의 상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데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이런 데 사항은 우리 부산시가 여전히 맡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어떻게 한다는 이 내용 안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협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협력 주체로 지자체가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 역할 예.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되었지만 네. 역시 부산과 양산의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행정 경계로 여기까지는 우리 관할, 여기까지는 우리 관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국립공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순간적인 변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경계부에 이제 공원 협력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공원 협력구역.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립공원 안은 이제 공원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바깥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그 어떤 완충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매끄럽게 이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립공원으로 스며든다라든지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공원관리청하고 이제 지자체가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그 경계부에 대해서 완충의 역할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공원 협력구역의 개념을 이번에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공원 협력구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금전산 주변 지역은 일단 부산시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진입구간 이런 데도 부산시 관할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력구역이라는 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관점에서 이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컨대 이제 사실 국립공원의 이제 주인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연 네네. 생태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제 그 안에 뭐 멧돼지든지 담비든지 새든지 이런 동물들이 여기가 이제 행정 경계구나 그러고 이제 거기서 멈추거나 그런 일을 생기지는 그럴 리가 않는다라는 없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협력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가 도시명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명 국립공원의 공원 협력구역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국내 최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협력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동물들이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약간 좀 그 국립공원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국립공원 원칙에는 잘 그 부합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완충지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국립공원 협력구역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기사에서 멧돼지를 예. 국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총포로 포획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진입구역에서 막 멧돼지가 출몰했어요. 금정산으로 도망가면 그 다음에는 공원공단 분들하고 뭐 협력을 해가지고 네. 득을 얻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고상 현재 국립공원 내에는 야생동물 포획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공단이랑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협력구역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저희도 만들어갈 요령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생각하는 것은 금정산 국립공원이 도시섬 속에 외딴 섬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네네네.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다양한 곳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접 지역을 저희가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금정산에 있는 건전하게 잘 가꿔진 숲이 도시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변 지역의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금정산을 보고 즐기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파트로 해서 다 가리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경축을 확보하거나 녹지축을 연결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조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교통체계랑 도로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들이 오시면 산성 국립공원 내에서는 아까 전 취사행위나 네네. 이런 거가 숙박도 좀 불편함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뭐 맛있게 드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주변부에 저희가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탐방로 입구에 뭐 안내 체계, 접근 예. 동선, 주차, 편의 시설 이런 문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맞습니다. 부분일 거예요. 이런 현장 과제를 풀기 위해서 부산시와 국립공원공단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너그럽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협력 수준은 어떤 건지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 이관을 하면서 네네. 지금도 어떤 시설은 부산시가 여전히 관리를 하고 어떤 거는 금정산 국립공원 공단에서 하자 네네. 그걸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시가 금정산의 일부 지역에 산불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공단에서는 본인들이 탐방 시설을 관리하는 CCTV 같은 걸 설치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걸 같이 서로 이제는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재난에 서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내 체계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안내 체계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랑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범어사, 산성마을 주변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아쉬운 사항 네네. 뭐 이런 것도 청취를 해서 보다 좋은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협력 뭐 구역이라고 했는데 네. 이 부산시와 국립공원공단의 협력 분담, 체계 그리고 예, 예. 조율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아까 예컨대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뭐가 달라지냐 이런 게 네. 했을 때 우리 아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등산로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국립공원이 되면은 이제 보전적인 측면에서 등산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네. 탐방로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정산 국립공원은 요번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 전체 24개 국립공원 중에서 탐방로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시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이죠. 다 다니시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리된 어떤 그 정비된 탐방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게 질적인 어떤 그런 개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또 그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설된 이제 허용된 시설 외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시민들 좀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어떤 협력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단의 역할과 부산시의 역할이 좀 이제 분담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지혜를 모아가는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년 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야 이제 국립공원이야 정말 정말 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이제 브랜드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말씀해 볼까요? 저는 부산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네. 부산에 와서 해운대 광안리 가는 게 아니라 부산역에서 금정산을 가자. 예, 그렇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의미 있는 금정산 국립공원이 의미 있는 날이다 네네. 생각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면 뭐 수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목표가 달성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는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립공원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제대로 된 국립공원이 되기를 이제 간절하게 좀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공원관리청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원관리청, 지자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가 네, 역할을 네. 잘 하는 게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두 분 함께했습니다. 이동읍 부산시청 공원도시과장, 최송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또 긴 시간 묵묵히 희생과 고통을 감내온 분들을 기억하는 일, 그 뜻을 오늘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노력,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플러스 20 포커스에서는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를 국악 공연으로 승화시켜온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가야금병창 보존회 김현주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가야금 병창 들으면 많이 듣긴 했는데 조금은 생소합니다. 가야금 병창을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가야금 병창이란 연주자가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 우리 국악 장르입니다. 가야금 산조는 독주, 판소리는 독창, 가야금 산조와 판소리가 결합돼서 하나의 가야금 병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소리는 우람한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가야금 병창은 그 줄과 소리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가야금 병창 판소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남도 민요에서 가야금 병창의 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야금 병창 민요라고 따로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에서 가야금이 하는 역할은 처음과 시작을 알리는 종지 역할도 하지만 또 노래가 쉬는 공간을 메꾸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가야금 병창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소리를 하기 때문에 판소리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의 가야금 병창. 이 많은 분들이 들을 때 와 이런 뭐 찬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이 참 많은데 이게 가야금 산조와 병창 이수자세요. 일반 시청자들이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와 병창 이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오랜 시간 어느 예술 분야든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네네. 처음에는 선생님께 입문하면 교습생이 되고 그 다음은 전수생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가야금 병창 보유자 스승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스승님께 시험을 봐서 전수자가 되고 또 오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수자가 됩니다. 이수자가 되면은 이수증을 받는데 네. 저희 스승님들은 그 이수증을 그 분야의 박사 학위증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수증만 받고 공부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학습이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 스승님이 아니라 이제 입문해가지고 이수자가 되기까지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뭐 그거는 자기가 사람마다 다 공부를 다르지만, 예 네. 다르지만 소질이 있는 사람과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의 국악인이 전공을 해서 짧다고 해도 우리 이 가야금 병창은 20년이 지나야 되는 오랜 20년. 네, 시간이 필요한 학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수자가 됐더라도. 이번에는 저 부산 가야금 병창 보존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부산 가야금 병창 보존회는 우리 가야금 병창을 전승 개성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일을 했다고 하는 획을 그을 만큼 했다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0년도에는 우리 부산이 가야금 병창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때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을 결성하여 전국 순회 공연 각 방송에 출연하면서 네. 부산의 가야금 병창의 부흥을 알렸었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연변을 가게 됐는데 네네. 연변을 가보니까 우리 조선족들이 전부 북한 개량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는 12형 가야금인데 이곳에서 뭔가를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7, 8년이 넘는 동안 시가무단 거기 문화원 그리고 연변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12형 가야금을 들고 가서 직접 지도하면서 그것도 부흥시켰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 전통음악을 접목시킨 향수라는 공연을 부산 가야금 병창 보존회 주최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공연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호국 보훈의 의미를 담은 공연을 그러니까 뭐 향수, 꿈꾸는 아리랑 뭐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뭔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인지 이번 공연의 전체적인 내용, 좀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국 보훈의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이 호국 영웅 기념 공연은 제가 2013년에 네. 우연히 오키나와에 가족 여행을 가면서 그곳에 우리 태평양 전쟁 때 학도병에 희생된 학도병에 대한 묘비가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을 보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국악의 대중화를 조금 부르짖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제가 이 역사를 가지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는 역사의 발자취를 주제로 해서 무대예술로 성화시킨 향수라는 작품을 지금 13년 동안 이어오면서 올해 얘기 꿈꾸는 아리랑은 제가 베를린 초청 공연으로 갔을 때 거기서 파독 간호사님들이 고향을 그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용단을 가야 무용단이라고 자기들이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35주년 초청 공연으로 제가 가서 이 이야기를 향수 공연에 한번 꼭 올려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을 올해 꿈꾸는 아리랑은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6.25 전쟁 이후 나라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가난했던 나라의 아픔을 겪고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때에 독일로 가서 그분들이 그 외로움을 달랬던 아픔을 제가 올해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무대에 올리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들은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고 네네. 또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그날이 가장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올해는 잘 만들어서 네. 가족애가 중요할 이때에 또 공연하는 날짜도 5월 8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꿈꾸는 아리랑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수와 꿈꾸는 아리랑이라는 대제목은 있지만 올해로 13번째 매해
그 구현하는 역사의 현실은 조금 다르군요. 예, 부제가 다 다르게 올해는 이제 붙여져서. 파독 광부 관련한 그 애환을 담아서 공연을 올리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공연도 하셨고 13년을 쭉 이어오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향수 공연 한 해 한 해를 뭐 정성껏 더구나 역사는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사실의 얘기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정성이 다 들어갔지만 그래도 사회째 했던 이별 만남 그리고 또 이별이라는 이상가족 이야기와 지난해에 했던 다부동의 기적. 그 다부동의 기적을 하면서 새로운 것도 또 하나 알았고 그래서 다부동의 기적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부동 전투 아시다시피 낙동강 전투가 가장 우리나라 마지막 보루였고 그때 학도병의 희생과 시간을 벌어준 덕분으로 인천 상륙작전까지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그 얘기를 그려내면서 네네. 저희 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았습니다. 군수물자를 차량으로 운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작품을 쓰면서 처음으로 지게부대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호국 영웅님들 중에서도 주민들부터 자기들이 그 지게를 들고 밑에서 올라갈 때는 포탄을 나르고 네네. 내려올 때는 우리 군인들 시체를 짊어지고 내려왔던 그 사실 정언을 들으면서 제가 작품을 하면서 많이 울면서 했던 작품 다부동의 기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연은 2018년도 3월에 베를린 그 파독 간호사님들 가야 무용단 35주년 초청 공연 그리고 같은 해에 제가 12월에 중국 교류 공연 중에서 부산가야금 병창보존회가 주관 주체로 했던 겨울에 하는 연변에서 설향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가 공연을 직접 기획하면서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기억에 남는 공연입니다. 예, 공연하시면은 관객들 반응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할 것 같아요. 이 보훈가족분들도 많이 함께 해주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1순위로 보훈가족들 초청을 먼저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시대 때 6.25나 우리의 일제강점기나 그 역사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공연이 끝나면은 네네. 그 어르신들이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알아주니까 고맙다. 네네. 그렇게 하시면서 많이 우시고 우리가 저래 했다. 진짜 우리가 저래 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래 내가 끝까지 한번 이거 계속 우리 역사를 좀 알리는데 이런 무대 예술로서 한번 하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5월 8일 올해도 굉장히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셨고 앞으로도 이런 공연 계속 진행하실 것 같은데 역사적인 사실 어떤 게 또 구현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쭤볼까요? 네, 앞으로 내년에 일단 작품은 우리 한국의 강한 어머니의 이야기, 미망인의 이야기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네. 미망인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지금은 뭐 그분들도 9순이 넘은 다 이제는 노인이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또 찾아다니면서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적고 있는데 네. 부제는 멈춘 시계와 흐르는 강물이라고 그 남편이 그 첫날 밤에 전쟁이 나서 나라를 위해서 떠나야 됐고 혼자 아기를 낳으면서 키워가는 그 과정을 이미 아내로서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는 그때 아내로서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에 이 풍파와 싸우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내년에 한번 그려볼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면 그렇죠? 내년에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십시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국악은 그 나라의 민족 정서를 잘 표현한 음악입니다. 한 사람의 국악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인고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 대중 가요에 조금 밀려서 저희 국악이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음악은 우리 민족 전통 음악입니다. 우리 전통 국악 음악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박수와 응원 주시면은 저희들이 맥을 잃지 않고 이 전통 음악을 계승해가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꼭 훌륭한 국악인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부산가야금 병창보존회 김현주 이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동나무 몸통의 12줄에서 시작된 맑고 깊은 울림이 단지 아름다운 선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월남 파병 등등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의 삶을 전통예술로 되새기는 무대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 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